영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IM 닥터의 주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당신 3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입맛 아직도 몰라? 당신 병수 말만 하고 살라는 거야? 맨날 집안에 처박혀 아무것도 못하는데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매일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된 부부.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은퇴 후 황금 노후를 보내고 있던 60대 중반의 부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결혼 35주년을 맞은 두 사람은 잘 키운 두 딸까지 결혼시킨 후 부부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당신이랑 필드에 나와서 골프도 치고 바람도 쐬니까 몸도 쫙 풀리고 기분이 아주 좋네. 나도 너무 행복해. 이제까지 일하랴, 애들 키우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자. 모두가 꿈꾸는 그런 노후잖아요. 젊었을 때 피땀 흘리면서 고생한 그 대가를 톡톡히 누리셔야죠. 맞아요. 나이 들어서 남편이랑 산으로 바다로 여행 다니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던 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식사 시간만 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오늘 메뉴는 현미, 콩, 잣을 듬뿍 넣은 영양 돌솥밥과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시금치로 끓인 시금치 된장국,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구이야. 당신 위해서 내가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아, 나 콩 싫다고 했잖아. 아, 이 풀떼기는 또 뭐야? 그리고 고등어는 비린내 나서 안 먹는다니까. 당신 3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입맛 아직도 몰라? 에이, 나 안 먹어. 피자 시켜 먹을래. 어머나, 지금 반찬 투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나? 아내 입장에서 이러면 속이 터지죠. 남편분 무슨 초딩 입맛인가 봐요. 정성껏 밥상 차려주면 뭐예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내가 이토록 밥상에 진심인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20년 전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5년 전부터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걸핏하면 피자, 햄버거, 치킨, 탕수육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아내 몰래 탄산음료에 초코빵 같은 단 음식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당뇨에는 식단 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아내분 진짜 답답하시겠다. 그러니까요. 돈, 시간 다 있으면 뭐예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신 또 몰래 아이스크림 먹었어? 어머, 이 술병들은 다 뭐야? 술은 한 방울도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이러다 당신 쓰러지기라도 하면 나 힘든 거 몰라? 나 힘든 거? 그 사람 참. 아,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 오늘 아침에도 혈당 체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니까. 당신 잔소리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다. 아유, 내가 나 같은지 해야지. 나 일주일 정도 낚시 갔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속 터지는 아내를 두고 낚시터로 가출까지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야속한데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낚시터에서 먹고 싶었던 음식, 술 잔뜩 즐긴 남편은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딘가 좀 이상하더래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며칠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아우, 이 발이 계속 아프네, 이거. 여보, 이거 봐봐. 여보. 어머나! 발에 물집이 잔뜩 있어, 여보! 어머! 발바닥 피부도 다 벗겨졌는데?
아니 낚시터에서 돌을 밟아서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났었거든. 며칠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갈수록 더 아프기만 하더라고. 아유 언제 이렇게까지 나빠진 거냐 이거. 아 참. 남편의 발은 물집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바닥 피부가 절반 이상 벗겨져서 속살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엄지발가락은 새까맣게 색이 변해 있었고요. 부부는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의사 말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미 피부 개서가 시작되면서 심하면 발가락, 심지어는 발목까지 절단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웬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거잖아요. 심한 합병증이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발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 이번 주에 병원 가는 거 당신 잊지 않았지? 여기가 당뇨 전문 병원이래.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해봐야지. 자기도 여기 한번 봐봐요. 어?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네? 눈앞이 뽀얗게 보이고 글씨가 찌그러져 보여.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다름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였어요. 이곳저곳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남편은 결국 거동마저 불편해졌고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당신 나 없는 동안 또 배달시켜 먹었어? 내가 밥상 다 차려놨잖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더 심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나보고 남은 세월 당신 병수말만 하고 살라는 거야? 나도 더는 못하겠어. 당신 이혼해! 아 어떻게 맨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 그리고 맨날 집안에 처박혀 아무것도 못하는데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숨 막힌다. 숨 막혀! 아니, 아내가 지칠만도 하죠. 열성적으로 관리를 해줬는데 와, 남편분 끝까지 진짜 너무너무 하시다. 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황금빛 노후를 꿈꿨지만 남편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매일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된 부부. 이제는 황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이 당뇨로 인해서 황금 노후가 황혼 이혼으로 뒤바뀐 중년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IM 닥터 당뇨 정복의 모든 것을 건강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닥터 내과 전문의 이강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내과 전문의 이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활기차고 건강했던 그 노후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중년 부부의 사례를 들으셨는데요. 네. 이게 과연 이들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당뇨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어이구, 그 정도로요? 예, 심각하군요. 30세 이상에서 당뇨 환자가 거의 한 600만 명이나 되고요. 와 거의 다. 당뇨 전 단계까지 다 합치면 약 2천만 명까지 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중년 여성들이 특히 위험한데요. 네. 당뇨 발병 위험이 30대보다 50대에 가면 한 7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네. 65세 이상으로 가면 2명 중에 한 분은 당뇨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절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에게도 당뇨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네. 녹화는 좀 시작이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걱정스럽네요. 맞아요. 요즘 보면 정말 네. 당뇨가 너무 흔해지긴 했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 나이 되니까 뭐 자꾸 혈당 올라가 당뇨약 먹고 있어. 대다수 그러거든요. 진짜요? 예.
당뇨는 그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이 가능한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실천을 해나가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당뇨 있는 분들이 평생 동안 유지해온 당신의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약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거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이라는 장기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당뇨가 완치가 어려운 현대인의 불치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불치병.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특강 주제가 네. 완치 없다는 당뇨 극복, 지선의 혈당을 잡아라입니다. 진짜 잡아버리고 싶는. 네. 완치 없는 당뇨를 정복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실화극장 속의 부부만 봐도 합병증도 무시무시한 질병이잖아요. 네. 당뇨가 위험한 까닭은 단연 합병증 때문입니다. 네. 당뇨가 이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혈당이 피 속에 동동동동 떠돌게 되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게 당뇨병인데 네. 이 문제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혈액의 이동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혈액이 정체돼 있으면 응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온 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혈관들의 어떤 손상을 일으키고 또 신경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엔 당뇨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우리 몸 전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만드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합병증 치료반. 어우, 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실화극장 속 남편도 네. 발에 조그만 상처 방치했다가 절단 위기까지 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흔해요? 예, 흔합니다. 그래요? 하다고요? 안타깝게도 흔합니다. 어머나. 당뇨 환자는 일부는 발에 이제 궤양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궤양에서 진행이 되면서 네. 괴사가 심해질수록 어머. 뼈에 염증까지 간다고 하면 발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악화가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한 건씩 당뇨발 절단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거기에 당뇨 환자의 61.7% 정도는 지방간을 또 동반을 하고 있고요. 네.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치아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서 신장 투석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요. 당뇨는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 1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요. 5년 사이에 당뇨 관련 진료비가 무려 60%나 증가를 해서 많은 가정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네. 투세가. 신장 투석 같은 경우면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네. 노후 자금을 어떻게 보면 당뇨 합병증 치료하는데 다 갖다 써도 모자랄 판이네. 네. 그러니까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당뇨 관리 수준은 거의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낙제점. 네. 그 정도예요? 네. 실제로 당뇨를 이제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분은 네. 10명 중에 한 분밖에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당뇨 환자들을 한 6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65.3%에서 네. 합병증이 발생을 했다고 돼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5초마다 한 명씩 당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잠시 전에 절단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사망도 5초에 한 명씩 당뇨 때문에 사망이 있다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당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야. 아, 충격적이에요. 야, 그런데도 혈당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당뇨는 왜 이렇게 관리가 힘듭니까? 당뇨 관리가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본능으로 당기는 거니까요, 네. 식욕이. 어떻게 먹느냐가
즉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은 평소에 좋아하던 뭐 떡이라든지 빵, 과자 이런 군것질들은 다 끊어야 되고요. 부드러운 백미 대신에 좀 퍽퍽할 수 있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셔야 되고요. 달달한 커피나 과일 주스 같은 거는 네. 입에 대면 안 될 수 있고 아이고. 몸에 좋다는 과일 또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혈당을 계산해서 한두 조각 조절해. 정도밖에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아예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본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밥을 따로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온 식구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그 밥상에서 조절해서 먹을 것만 먹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과일도 같이 못 먹을 거 아니야. 보통 설날 아침에 다들 모여서 떡국 한 그릇씩 네, 먹는데 네. 이 한 사람 때문에 떡국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실화극장 속 남편은 식단 관리를 안 한 이유가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니까 혈당이 정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합병증이 왔을까요? 그러게. 처음에 당뇨를 진단을 받고 뭐 약을 먹고 하면 초반에는 조절이 되니까 난 괜찮아 하고 안심하는 거가 문제가 됩니다. 안심. 네. 아. 근데 이 당뇨 약 갖고 떨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당뇨약을 먹었을 때 혈당이 한 7, 80 정도를 떨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 근데 당뇨약을 먹었으면 7, 80 떨구니까 140 아래. 네. 우리가 목표하는 범위로 이렇게 떨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것만 믿고 흰쌀밥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왕창 드시면 혈당이 200, 300까지 올라가면 이거를 7, 80 떨궈봐야 200이 넘는 그러네. 약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주사를 맞더라도 식단 관리를 안 하면 결국 혈당이 안 떨어져서 결국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예, 그렇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네요. 안심을 너무 그러니까.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막 찔리는 거예요. 왜요? 저 떡볶이, 뭐 마라탕, 피자, 그리고 막 좋아하지. 케이크 이런 거 아주 달고 좋아하지. 자극적인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표정이 아주 좋아요. 행복해. 상상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날 정도인데 이게 먹고 나면 돌이켜 보니까 혈당이 오른 것처럼 나른하고 좀 졸리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공복 혈당을 검사해 보면 늘 정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건 좀 괜찮은 건가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당뇨라고 진단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더 소홀히 하는 거는 경우도 이제 더 위험하게 되는데 더 위험해요? 네. 당뇨 환자보다 더 위험한 게 숨은 당뇨 환자. 숨은 당뇨? 숨은 숨은 당뇨 환자요? 느낌 안 좋네. 아니 숨은 당뇨 환자 또 뭐야? 예? 그럴 수도 뭐예요?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근데 네. 혈당이 정상이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숨은 당뇨라는 거는 네.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네. 식후 혈당이 높았다가 그게 정상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공복 혈당이 조금 높은 거 이런 경우를 어떤 예비 당뇨 환자 전당뇨라고 합니다. 네. 예비 당뇨 환자. 예. 당뇨의 가장 흔한 증상은 증상이 없답니다. 어머. 몸에 어떤 특별한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고 내 혈당 조절하는 게 정상이 아닌 거 말 그대로 숨은 당뇨 환자임에도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 하긴 뭔가 전조 증상이 있으면은 달달한 것들을 좀 끊을 텐데 그렇지. 그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자극 증상 있으면 조심하게 되지. 뭔가 아프면 피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조심을 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면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30세 이상 10명 중에 4명 그리고 65세 이상 성인은 2명 중에 1명이 숨은 당뇨 환자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상당하네요. 네. 숨은 당뇨 환자는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뭐 30년 정도까지도 안심하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서 합병증을 키우게 된다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섭네요. 네. 실제 그 당뇨 전 단계에서도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심장 질환, 뇌졸중, 심부전, 뭐 심방세동 또
만성 신장 질환의 발생 위험하고 사망률이 최대한 10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당뇨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데 숨은 당뇨일 그러면 수도 있는 선생님, 거예요. 내가 숨은 당뇨 환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게 궁금하네요. 먼저 당뇨가 진단이 되는데 혈당이 높아졌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 네. 삼다 증상이라고 합니다. 단뇨, 다음, 다식 이 세 가지를 꼽는데 아하. 당뇨가 생겨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피 속에서 남아도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나가면서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생기는 거고요.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몸에 수분은 부족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 생기는 거고요. 네. 또 음식을 먹기는 먹지만 그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를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가 네. 생기기 때문에 몸은 피로감을 느끼고 체중도 줄어들고 자꾸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게 되는 다식. 다식.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 숨은 당뇨 환자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네네. 식사 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진다. 주름. 예. 식사 후에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것도 예. 그리고 식사 후에 금세 허기와 갈증을 느낀다. 나는 밥 먹고 나서 어지럼증을 느낀다. 어떠세요? 좀 해당이 되세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네. 밥 먹으면 약간 졸음이 쏟아지면서 네네. 이제 판단력이 약간 흐려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배가 뭐 늘 고프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도 하나 정도. 저는 졸려요. 졸린다. 네. 아.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 네. 졸린 게.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아. 아우 먹고 나서 이게 이 맛이지. 먹고 나서 나른한 거. 그랬는데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나른해지고 네. 좀 판단력 흐려지는 건데 아, 저 또한 두 이걸 약간 가지? 즐겨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약간 나른한 게 기분이 좋잖아요. 네. 밥 먹은 뒤에 돈을 빌리면 잘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들켰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숨은 당뇨 환자일 수도 예. 있겠네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면 더 조심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내가 혈당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네. 혈당 관리의 핵심은 뭘까요? 당화혈색소가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 아니 요새 네. 건강검진 하고 나면 그걸로 수치로 네. 얘기를 많이 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는 뭔지 뭔지 몰라.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당화혈색소는 네. 어떤 공복혈당, 식후혈당보다 혈당이 조절되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정확한 당뇨 진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강조하는 당뇨 진단 기준도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공복혈당은 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혈당을 딱 재기 때문에 네. 그 순간의 혈당만 알 수 있는데 네.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순간이 아니라 최소 최근 2, 3개월의 기간에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느냐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또 잘 반영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어떤 공복혈당 수치가 벼락치기로 막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지 시험 같은 거라고 하면 당화혈색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평소 내가 어떻게 잘했느냐 나의 혈당 관리 성적표가 나오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네. 중요해. 훨씬 중요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정말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화혈색소는 헤모글로빈하고 포도당이 결합해서 당화된 상태, 이 포도당 찌꺼기가 들러붙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체적으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네. 헤모글로빈하고 포도당이 결합을 해버리면 이 헤모글로빈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보통 100분율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8%라고 하면 헤모글로빈 100개 중에 8개가 당화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 이제부터는 공복혈당 말고 더 확실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공복혈당은 정상이어도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또 당뇨인 거잖아요. 네,
당뇨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은 5.7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6.5가 넘으면 당뇨로 진단을 하고요. 그 사이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이 공복 혈당이 아니라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해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고요. 네. 잘 조절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1년에 4번, 최소한 4번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당뇨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공복 혈당만 믿지 말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해서 내 진짜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 제가 아는 분이 네. 그 당뇨 전 단계여서 막 관리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만났더니 나 탈당했어 이러는 거예요. 예, 당에서 벗어났다고 탈당했다고.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가 있는데 아이,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예.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 사람들도 체중 관리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그 혈당 관리를 필수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당뇨 환자를 포함해서 당뇨가 아니라 하더라도 혈당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뇨가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뭐 수십 년까지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가 이제 탁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고 네. 평생 합병증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근본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장 건강. 장이요? 혈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아니 혈당을 장에서 관리하나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입당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온통 가득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 생각 입당을 안 하겠다. 입당을 안 해야 된다. 탈당을 갖다가 탈당을 생각하는 하지 말고 건 입당을 안 해야 입당을 된다. 하지 말자. 근데 장과 네? 당과의 관계가 뭔 얘기일까? 우리의 장 속에는 어떤 수많은 미생물들이 어떤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생물 중 일부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 염증 반응 조절처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대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게 많이 먹게 되면 장 속에 유익균이 감소하고 나쁜 유해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연구들을 보면 당뇨 환자가 정상인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요. 유익균은 줄어들어서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어떤 장 속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도 건강해야 우리 몸의 어떤 혈당 조절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혈당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장 건강을 우리가 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게 네.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것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유산균 섭취입니다. 아니 근데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기능성 유산균이 있어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네. 아니, 유산균만 잘 먹어도 평생 그 무시무시한 합병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당 너무 안 해도 좋은데요? 된대. 그러니까 미리미리 장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당뇨를 막아야 될 필요가 그렇죠. 정말 있네요. 그쵸. 아니 근데 장 건강만 제대로만 챙겨도 입당 안 한대잖아. 그러니까 탈당 얼마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신가요? 당뇨는 약만 갖고 되는 병은 아닙니다. 약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식사 조절, 운동, 이 생활 관리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생활 관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한두 번 하다가 나 안 해 하시지 말고 계속 꾸준히 잘 관리해 나가시는 것을 하신다면 당뇨의 합병증에 대한 걱정 없이 네. 평생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꾸준함이 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오늘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이강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솟는 혈당 잡고 완치 없다는 당뇨 정복을 도와줄 이로운 건강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내과 정영규 선생님, 한의사 김나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관리에 실패를 하면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모두 파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고통까지도 따라온다고 하니까 더 걱정인데, 그런데 이 평생 관리라는 게 이 말은 쉬워요, 평생. 그렇죠. 근데 절대 실천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잘 관리하던 분들도 네. 어느 순간 이제 손을 놔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럴 때 근본적이고 안전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장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당뇨 관리의 근본은 당뇨약을 먹더라도 매일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화혈색소가 적정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생물 중 일부는 혈당 안정과 인슐린 감수성, 염증 조절 반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대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장 건강과 함께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전하게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할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혈당 유산균 HAC01이라고 합니다. 혈당 유산균. 혈당 유산균. 혈당 유산균하고 뒤에 뭐라고요? HAC01. C01. 그러니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산균인가 보네요. 그쵸. 신기하다. 예. 저도 유산균 하면은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 챙겨 먹거든요. 근데 혈당 유산균 HAC01 네. 이거는 조금 생소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바로 이 혈당 유산균 HAC01은 장내의 수많은 유익균 가운데 당화 혈색소 관리는 물론 췌장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균을 말합니다. 네. 정식 명칭은 락티 플란티 바실러스 플란타룸 HAC01입니다. 제가 많이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읽어내시다니. 이야, 대단해.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통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은 유산균 따로 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 따로 혼합된 것이라면 바로 이 혈당 유산균 HAC01은 유산균 자체로 그 하나로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거야말로 꼭 챙겨야 이야, 하나로 관리가, 혈당 관리까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유산균 솔깃하죠. 하나로. 네. 진짜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혈당 유산균 HAC01은 특정 성분이 배합된 혼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장 건강을 개선해서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원리라서 네. 그 복용 여부에 따라 혈당이 자주 달라지는 당뇨약과는 달리 혈당이 개선된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이 혈당 유산균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게다가 당뇨 정복의 핵심인 당화혈색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화혈색소는 당뇨 네. 관리의 핵심 지표죠. 네. 그러니까 보통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율 상태를 말하는 지표인데요. 보통 혈액 속 적혈관 안에는 피를 빨갛게 만드는 혈색소가 있습니다. 네. 이 혈색소에는 포도당이 잘 달라붙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지금 보이는 빨간색 체리를 혈색소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액 속의 포도당이 적절한 상태인 건강한 몸에서는 혈색소 역시 선홍빛을 띠고 모양도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야, 살아있네. 탱글탱글. 건강해 보여요, 그냥 딱 봐도. 뭐 당뇨 걱정 없겠어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정상 혈색소가 당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 저기. 오, 너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어우, 딱 보기에도 찐득찐득하네. 그냥 찐득찐득. 그러니까 혈당이 쭉쭉 저러니까 오를 수밖에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완전 되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혈당 관리에 실패해서 고혈당 상태가 되게 되면요. 혈액은 설탕이 녹아있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하게 됩니다. 포도당은 혈색소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요. 혈색소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강화된 상태를 유지되게 됩니다. 찰거머리 같네 그냥. 그렇죠. 결국 혈당을 빠르게 높일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과 이렇게 엉켜서 혈관이 좁아지고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버리면 듣기도 싫은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당뇨병성 신장질환 같은 미세 합병증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대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혈관이 꽉 막혀버리면 이게 이제 후유증도 상당히 심하고 최악의 경우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다. 당화혈색소 이거 당장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당화 혈색소를 1%포인트만 줄여도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률을 40%가량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당화 혈색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 바로 혈당 유산균 HAC01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혈당 유산균 HAC01은 장내에서 짧은 지방산을 생성해서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질량을 증가시켜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는 한국인 남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간 혈당 유산균 HAC01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 대비 식후 2시간 혈당이 감소한 것은 물론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네요. 네, 더불어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고지방식일 한 주에게 혈당 유산균 HAC01을 투여했더니 공복혈당 수치를 비롯해서 당화혈색소, 인슐린 수치, 인슐린 저항성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뇨 치료제와 유사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혈당 유산균 HAC01이 고혈당을 억제해서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미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니까 더욱 믿음이 가네요. 근데 이제 내 나이쯤 되면은 다들 당뇨약 먹고 고생들 하는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또 견딜만 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지금 같아요. 때깔이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근데 그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저는 지금 당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걱정이 없었는데 워낙 지금 얘기들을 막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걱정은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수치가 괜찮으시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살짝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나이는 많아도 우리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닙니다.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저희 쪽에 이제 실제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혈당 수치가 괜찮다고 안심하시다가 당뇨로 발전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같은 케이스네. 우리 같은 케이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입방정 케이스. 네, 아까 정서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에 문제가 없는데도 평소에 꾸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그 강 스파이크 할 때 그게 혈당 스파이크로 온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면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심한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뭐 너무 졸린다든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갈증대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딱 그러거든요. 밥 먹고 나면은 파란하고 꾸벅꾸벅 이렇게 눈이 감기고 졸리면서 이게 왜 그럴까 진짜 답답했는데 이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었네요.
어린 것이 참. 어이, 참안 가지가지 되네. 하죠, 진짜. 가지가지. 아유, 저도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늘 이렇게 잠이 쏟아지고 두통도 달고 살았어요. 늘 머리가 띵하고 그랬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막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네, 혈당 스파이크는 네.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흰 쌀밥, 네. 또 빵, 면, 떡, 과자 등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아, 흰쌀밥도요? 네. 이런 정제 탄수화물과 같은 단순당을 섭취한 후에는 네. 우리 몸이 빠르게 포도당을 흡수하면서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럴 때 인슐린이 과다 분비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네.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면서 결국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혈당 수치가 계속 상승해버리죠. 결국에는 당뇨를 일으키고 혈액 내의 염증 반응으로 동맥경화와 같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혈당 유산균 HAC01이 혈당 관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예방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혈당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심뇌혈관 질환의 뿌리라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혈당 유산균이 건강에 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안전하고 꾸준한 혈당 관리로 당뇨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간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간이요? 네. 아니고요? 장기를 이제 간이야. 무슨 하나 이름짜리 장기는 다 나오는 것 그러게요. 같아. 장, 간, 뭐. 아니, 간이 뭐 또 당뇨랑 무슨 상관이래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화학 공장입니다. 무게는 보통 1에서 1.5kg 정도고요. 음식물을 소화한 후에 생긴 영양소를 담은 피가 간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네. 식후에 생성된 포도당은 소장 흡수돼서 간으로 이동되게 되는데 인슐린의 도움으로 간은 혈중 포도당을 빨아들여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이 저장하는 포도당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혈당 유산균 HAC01이 간에서의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지방식을 한 쥐에게 혈당 유산균 HAC01을 투여했더니 간에서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고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이 건강해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네요. 중년 남자들은 특히 이제 간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부터 혈당 유산균이 해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대장에도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를 못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대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배변 문제가 만성화되면 만성 소화불량이나 식욕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혈당 유산균 HAC01이 대장 환경을 개선시켜 대장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유산균 하나가 혈당 관리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또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뭔가 저도 아직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혈당 유산균 HAC01 꼭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추천이에요. 그래. 확실히 제가 요즘에 혈당 유산균 HAC01을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혈당 걱정도 좀 싹 사라진 게 꾸준한 관리가 답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어요. 혹시 잘하고는 있지만 혈당 유산균을 섭취할 때 더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혈당 유산균 HAC01은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꼭 지켜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산부나 수유부 또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 인정을 받은 혈당 유산균이 맞는지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혈당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완치가 없다는 이 당뇨 정복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예 닥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너무 불확실한 정보들이 아주 막 쏟아져요. 넘쳐.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네, 다이어트 그것이 알고 싶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장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즐거운 프로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